보잉 소식입니다. CNBC는 2020년 6월에 보잉 주가가 26% 상승했는데 이는 1982년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이다 고 보도했다. 6월 29일 동사 주가는 737 맥스에 대한 비행 시험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했으며 바로 다음 날인 30일 들어서는 노이전 에어가 여객기 97대를 주문 취소했다고 보도된 여파로 5.75% 하락 마감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오펜하이머의 기술 분석 부문 대표는 당사는 보잉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으나 향후 회복 여력이 존재하는 회복주 중 하나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줄 파이낸셜의 퀸트 테이트로 회장의 경우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주가 랠리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당분간 보잉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기록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 동사의 장기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낮다고 이야기했다. 보잉사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인력 감축에 착수한다고 3일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보잉이 8월 28일까지 1000여 명의 인력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보잉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인력의 10%를 줄이겠다고 밝혔던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차 감원으로 보잉의 워싱턴 내 일자리는 올해 여름 동안 모두 1만 500개가 사라질 것으로 폭스 비즈니스는 예측했다. 지난 5월 보잉은 1차 감원을 알리며 미국에서 1만 2,3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8%에 해당하는 1만 3천 명을 해고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반세기 747 전보제트기 생산을 약 2년 뒤 종료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 보잉 747-8기종이 시애틀 공장에서 2년여 뒤 생산되는 것을 끝으로 747기종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주문량은 1571대로 대형 기종으로는 보잉 777 다음으로 많았다.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앞서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의 생산을 내년에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두 초대형 항공기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지나치게 큰 규모 때문이었다. 정원이 800명이 넘는 항공기에 500명이 넘는 승객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각지에서 환승한 승객들을 대형 항공기에 한꺼번에 태워 나르는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중소형 항공기를 통해 환승 없이 직항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대세가 됐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초대형 항공기보다 크기가 작고 연료가 덜 드는 비행기를 갈수록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전보제트기에 대한 주문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델타항공은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미국 항공사의 배당금 지급 또는 주식 재매입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과 26억 5천만 달러의 대출 계약을 개정했다고 목요일에 발표했다. 개정된 사항에는 갚아야 금액 13억 3천만 달러 중 12억 5천만 달러 상환기간이 2022년 4월로 1년 더 연장된 것과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1,600만 달러로 늘어난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채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억 달러의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델타항공은 2분기 수익이 90%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 협정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델타항공은 이 회사는 현재 다른 자산들 중에서도 항공기를 추가 담보로 약속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되었다고 밝혔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렌즈뱅크의 스트래터지스트는 오펙 플러스 감산 효과 등을 통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요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분석했다. EIA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주간 72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커싱의 WTI 원유 재고는 8주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고 봉쇄령으로 회귀하고 있어 유가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들이 확인된다. 오펙 플러스 감산합의가 이행되고 있으며 6월 생산량은 1일 2269만 배럴로 1991년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감산합의 당사국들은 100%에 가까운 감산 이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CNBC는 애플이 아이폰 공급 체인의 생산 속도 가속을 촉구하고 있다. 고 니케이 에시안 리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애플은 올가을에 5G 아이폰 4종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생산 차질로 인해 차세대 아이폰의 대량 생산 시작 시기가 4에서 8주 지연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플 본사 직원들은 본래 일정대로 차세대 아이폰을 출시하기 위해 6월부터 본사로 출근을 재개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으로 아이폰 출시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전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1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3.69% 오른 1119.63달러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총은 2075억 달러로 그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도요타를 제쳤다. 테슬라가 도요타를 제친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가고 전기 자동차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NBC는 2015년 아마존이 월마트 시총을 추월한 것이 떠오른다고 보도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테슬라의 생산 대수는 10만 3천 대로 도요타의 4%에 불과하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선발 주자인 테슬라는 추격자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벌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테슬라를 추격하던 경쟁 자동차 회사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중단한 것도 테슬라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에길 율리우센 이즈 자동차 컨설턴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22%가량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 투자 또한 향후 3년 동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2일 2분기 차량 생산량이 월가에서 전망한 7만 2천 대 전망치를 뛰어넘는 9만 65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NBC는 이날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가 장외 거래소에서 9% 넘게 급등했다고 전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음을 시사했다. 다음 달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은 테슬라의 주가 향배를 가르는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분기까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테슬라는 4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 자동차 업계 분석업체 웨드부시의 분석가는 6월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가 재개됐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내 수요가 강하다는 점이라면서 테슬라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전면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대폭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보도했다. 테슬라가 현재 벌이고 있는 오토파일럿 업데이트 개편 작업의 핵심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일렉트렉은 전했다. 라벨링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백지 상태의 AI가
외부에서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를 분류해 학습 능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머스크는 뉴럴 넷 기능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아마존과 막상막하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이 호조를 누리고 있는 비디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믹서의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며 기존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아마존의 트위치로 이동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2014년 당시 트위치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현재 사업 가치는 약 150억 달러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빔을 인수하고 리브랜딩한 지 불과 4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타당한 선택이다. 믹서 플랫폼의 운영 비용은 값비싸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동 플랫폼의 신규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실시해봤으나 실패했다고 발언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말에 출시될 예정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X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이며 엑스박스 게임 패스 사업의 경우 최근에 구독자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